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어의 의문 5차시 자음 2 시간입니다. 국어와 소통, 국어의 의문, 자음 2. 대단원 학습 목표 확인하고 갈게요. 대단원 학습 목표는 의문 체계를 탐구하고 그 특징을 이해한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소리내는 방법에 따라 자음을 나눌 수 있나요? 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자음을 나누는 기준 중 한 가지였던 소리 나는 위치를 가지고 우리는 자음을 구분해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소리 내는 위치가 아니라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자음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공부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과제로 아주 잘했는데, 자, 첫 번째 소리 나는 위치는 2번과 2번. 자, 여기 보시면 2번과 2번 두 입술 소리죠. 자, 2번과 2번에서 소리 나는 자음은 총 4개였죠. 하나는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 그러면 소리 나는 위치 그림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바로 이 입술입니다. 이 입술이 부딪히면서 미음과 비읍과 쌍비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입술 소리라고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소리 나는 위치는 3번과 6번입니다. 3번과 6번은 자, 윗잇몸과 혀끝이 만나는 소리죠. 혀끝은 매우 자유로워서 여러 가지 소리를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3번과 6번에서 만들어진 자음의 개수가 가장 많습니다. 무려 7개나 되죠? 확인할까요? 니은, 디귿, 쌍디귿, 리을, 시옷, 쌍시옷, 티읕까지 7개입니다. 소리 나는 위치 그림으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혀끝이 윗잇몸에 가닿는 모양이 이런 모양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혀끝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상형 의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혀끝 소리 또는 윗잇몸 소리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리 나는 위치는 4번과 7번입니다. 4번과 7번은 자, 센 입천장과 혓바닥이죠. 센 입천장과 혓바닥에서 소리 나는 것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바로 지읒과 쌍지읒과 치읓이죠. 소리 나는 위치 그림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바로 여기죠. 이 혓바닥하고 위에 있는 딱딱한 입천장이 만나서 지읒, 치읓, 쌍지읒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센 입천장 소리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5번과 8번이 만나는 거죠. 자, 5번과 8번은 여기 자, 여린 입천장과 혀 뒤가 되겠습니다. 바로 5번과 8번은 자, 무슨 소리가 만들어졌죠? 총 4개의 소리가 만들어졌거든요. 자, 기역과 쌍기역과 키읔과 이응입니다. 자, 소리 나는 위치 그림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여기죠? 혀 뒤가 윗잇몸, 혀 뒤가 여린 입천장에 가닿는 모양이 기역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이거는 상형의 문자로 기역이 만들어졌죠. 자, 이거는 여린 입천장 소리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소리 나는 위치 마지막 9번이죠. 자, 9번은 바로 목청 소리입니다. 위치 확인하셨죠? 자, 목청에서 소리 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히읗이었죠. 소리 나는 위치 그림으로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바로 이 목입니다. 목청. 성대에서 소리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목청 소리라고 하고요. 자, 이제 우리 오늘은 본격적으로 자음을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인 소리 내는 방법으로 자음 나누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음은 발음할 때 목청의 울림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목청의 울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울림 소리라고 하고요. 목청의 울림이 적은 소리를 안울림 소리라고 합니다. 자, 목청이 더 많이 울리는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청이 많이 울린다는 것은 폐에서 시작된 공기가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를 말합니다. 그럼 당연히 모든 모음은 목청이 심하게 울리는 소리겠죠. 공기가 많으니까. 그런데 자음은 장애음이라고 해서 공기가 입 안이나 목청이나 이곳에서 한번 막혔다가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음에 비해서 공기가 많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모음에 비해 목청의 울림이 적습니다. 하지만 19개 자음 중에서 일부는 모음보단 아니지만 목청의 울림이 많이 일어나는 자음이 4개가 있거든요. 걔네들을 가리켜 우리는 울림소리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자음에 비해서 이 4개의 자음이 모음처럼 공기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공기의 흐름이 많이 있는 자음은 무엇인가? 자,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소리를 내봐야 하는데, 자, 선생님하고 약속한 거 기억나죠? 선생님 하는 거 관찰만 하지 않는다. 내가 직접 해본다. 직접 소리 내어 말해본다. 이게 약속이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을 따라서 함께 해봅니다. 자, 이렇게 손바닥이나 손가락 2개도 괜찮아요. 자, 여기 여러분들 남학생들은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 여학생들도 여기 보면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다가 손가락을 대고 자음을 발음해 봅니다. 자, 자음 발음할 때 어떤 모음 쓴다고 했었죠? 으 모음을 쓴다고 했었죠? 그러면 자음 밑에 으를 넣어서 발음해 봅니다. 그, 느, 드, 르, 무, 브, 스, 즈, 츠, 크, 트, 프, 흐. 여러분들 미세하게 다른 느낌 못 느꼈나요? 지금 소리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음이 다 발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4개의 자음을 발음할 때는 다른 자음에 비해서 목청의 울림이 더 크다고 할까요? 아니면 다른 자음들은 울림이 소리가 입 안쪽에서 목구멍 바깥쪽에서부터 이 소리가 터진다고 한다면 이 4개의 자음을 발음할 때는 왠지 공기가 목 안에 머물고 있는 느낌을 주는 자음이 4개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 4가지 소리, 공기가 목 안에 머무는 것 같은, 더 많은 공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소리를 가리켜 우리는 울림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 밖으로 터지는 것 같은, 목 이후로 소리가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을 줬던 이 목청의 울림이 많이 없었던 소리를 우리는 안울림 소리라고 합니다. 자, 울림소리 4개 확인하셨나요? 선생님이 정답을 말해볼게요. 니은, 니을, 미음, 이음. 여러분들 혹시 시공부할 때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울림소리라는 말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노란 무라고 외우라고 아마 교육을 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울림소리예요. 이 울림소리가 시에서 많이 사용되면 시의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고 밝고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명랑하고 경쾌해진 느낌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이 4가지 소리는 공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밝고 가벼운 겁니다. 반면에 공기가 많이 없는 나머지 소리들은요. 자, 그드, 브스, 즈츠, 크트, 프흐. 얘네들은 안 울린 소리라고 합니다. 자, 울림 소리를 4개를 쉽게 외우는 방법 뭐였어요? 노란 무우, 단무지죠? 또는 노란 양말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울림소리 중에서 4가지가 있었잖아요. 이 4가지를 또 나눠볼 거예요. 자,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울림소리 4가지도 2가지로 나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음을 다 소리내어 봐야 돼요. 여러분도 선생님 따라서 함께 소리를 내야 합니다. 자, 코를 막고
자음을 발음해보고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자음을 구분해보자는 건데 선생님이 시간을 좀 줄 거예요. 자,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렇게 코를 박고 그, 느, 드, 르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볼 거거든. 제가 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해보세요. 여러분이 해본 다음에 소리가 조금 다른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자음을 한번 골라보세요. 여러분 시작! 어때요?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자음이 있었나요? 몇 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자, 19개의 자음 중에서 울린 소리는 4개예요. 사실 4개만 소리 내봐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확실하게 콧소리가 나는 자음이 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억부터 전부 19개를 다 코를 잡고 소리를 내봐라고 한 거예요. 선생님도 그렇게 직접 해볼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해봐요. 자, 코를 막아 보겠습니다. 그, 느, 드, 르, 무, 브, 스, 즈, 츠, 크, 트, 프, 흐, 끄, 뜨, 스, 뿌, 쯔. 여러분, 선생님이 코 막고 발음하면서 손가락 요렇게 하는 거 봤어요? 손가락이 몇 개가 구부러져 있었어요? 3개였죠. 자음 19개 중에서 코로 바람이 나오는, 코로 소리가 나는 코로나 자음은 3개였습니다. 뭐였죠? 여러분도 선생님과 같이 비음이 3개가 제대로 익혀졌는지 궁금해요. 자, 뭐냐면 니은, 미음, 이응, 느, 무, 응, 느, 무, 응. 코 제대로 막으면 이런 소리가 나거든? 이게 코맹맹이 소리야. 자, 이걸 그래서 우리는 콧소리라고 하는데 한자어로 코비자를 써서 비음이라고 해요. 자, 비염이라고 하는 게 코비자 염증이잖아. 코에 염증이 있으면 비염이라고 하듯이 콧소리는 비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울림소리였던 자, 노람, 무우 중에서 니은, 미음, 이응을 빼고 나면 딱 하나 니을이 남잖아요. 그 니을은 어떻게 소리 나는지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해요. 자, 니을 발음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리의 특징을 알 건데 자, 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풀 보이시죠? 자, 이 풀을 여러분들이 발음을 해볼 건데 자, 풀, 풀, 풀. 혀끝이 윗 잇몸에 가닿게 소리를 내는 거잖아. 니을은 혀끝 소리잖아. 그런데 우리 솔직히 이거 발음하다 보면 혀끝이 윗 잇몸에 가닿다기보다는 세니 천장을 때리기도 하죠. 랄랄라, 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맞죠? 이 소리 낼 때도 그렇게 하죠.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원래는 혀끝이 윗 잇몸에 가닿아야 되는 건데 가닿는 방식을 지금 살펴봐요, 여러분들. 풀, 풀. 풀, 또 랄랄랄랄랄, 랄랄라, 랄랄라, 랄. 자, 이때 니을과 여러분들 똑같은 혀끝 소리인 다른 소리 비슷한 거 니은 있지, 니은. 자, 느를 발음해 볼 건데 난, 나나난, 난난나나나나, 쏴, 난. 이 난은 여러분들 생각해봐. 난을 발음할 때 혀끝이 윗몸에 가닿잖아? 그런데 어떤 식으로 가닿아? 혀끝이 가볍게 윗잇몸에 살짝 닿았다 떨어져 아니면은 혀끝의 굉장히 넓은 부위가 윗잇몸을 이렇게 감싸줘. 난을 발음하면 혀끝의 상당히 넓은 부분이 윗잇몸을 덮어서 부딪히죠. 근데 랄, 리을은 달라요.
혀끝, 정말 혀끝이 윗잇몸을 딱 닿았다가 바로 떨어지죠. 아니면 윗잇몸에 가볍게 닿아있죠. 작은 부분만, 적은 부분만 여기에 이렇게 닿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혀가 양옆이 뻥 뚫려 있죠. 보세요. 윗잇몸 속에 혀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닿으니까 이쪽으로 양옆으로 혀가 열려서 이쪽으로 바람이 솔솔 흘러나온다고 해서 우리 니을은 울림소리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흐를 유자를 써서 유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것들 좀 이해가 됐어요? 혀의 양옆이 뚫렸죠? 여기서 바람이 솔솔 흘러나온다. 그래서 흐름소리라고 한다. 유음, 흐를 유자를 써서 유음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혀끝 소리이긴 하지만 니은과는 다른 방식으로 발음이 된다. 자, 그래서 울림 소리인 니을은 흐름 소리, 유음이라고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9개의 자음 중에서 공기가 많은 울림 소리는 총 4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코로 바람이 나오는 비음 3개와 혀 양옆으로 바람이 솔솔 흘러나와서 나오는 유음 1개가 있습니다. 자, 비음은 니음과 미음과 이응. 자, 유음은 딱 하나, 리을 하나입니다. 울림소리, 소리내는 방법으로 자음 나누기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자, 니음, 미음, 이응은 발음할 때 목청의 울림이 일어나는 울림소리입니다. 자,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소리를 내는 콧소리입니다. 즉, 비음입니다. 반면에 울림소리인 니을의 경우에는 발음할 때 목청의 울림이 일어나는 울림소리이긴 하지만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윗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 옆으로 흘려보내면서 소리내는 유음, 흐름소리입니다. 이제 울림소리가 끝났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안 울림 소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리내는 방식을 알아볼 건데요. 자, 소리내는 방법으로 자음 나누기 2, 안 울림 소리. 자, 그림을 볼 건데 여러분들. 여기 보이나요? 화살표가 있어요. 뭔가 흐르는 것 같아요. 보나마나 뭐겠어. 소리는 뭐가 나온다? 공기가 나오는 거니까 지금 공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 자, 공기가 나오는데 가운데 딱 막았죠? 파열은 터지다는 뜻이야. 그런데 우리가 소리를 내는 방식에 안 울림 소리 중에서는 이렇게 파열시키는 소리들이 있어요. 직접 소리를 또 내봐야겠죠? 그럼 울림 소리 빼고 안 울림 소리만 가지고 소리를 직접 내볼 텐데 터진다는 느낌이 어떤 거냐면 막았다가 한 번에 팍 터져야 돼요. 자, 그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 드, 르, 무, 브, 스, 응, 즈, 츠, 크, 트, 프, 흐, 끝, 뜨, 뿌, 스, 쯔. 여러분들 공기를 완전히 막았다가 한꺼번에 터트린다는 느낌이 어떤 건지 좀 아시겠나요? 어느 소리가 팍 터져요? 여러분들 기역 같은 경우 봐봐. 혀 뒤가 여린 입천장을 딱 막았다가 한 번에 팍 터지죠. 그러니까 그 같은 소리들이 바로 파열된다, 터진다 해서 파열음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자, 기역은 바로 뭐다? 파열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드도 그럴까요? 드도 마찬가지예요. 혀끝이 윗잇몸을 막았다가 팍 터트립니다. 그래서 드도 파열음이죠. 하나 더, 브. 입술 소리인 브도 마찬가지예요. 두 입술이 완전히 공기끼를 차단했다가 팍 터트리는 파열음입니다. 그래서 비읍도 파열음입니다. 그러면 기역, 디귿, 비읍이 파열음이면 얘네들이 함께 항상 같이 다니는 친구들 있죠. 자, 기역은 친구가 2명이 더 있어요. 누구와 누구일까요? 단짝 친구 키읔과 쌍기역이에요. 그러면 디귿의 단짝 친구 2명은 누굴까요? 당연히 티읕과 쌍디귿이겠죠. 그럼 비읍은 뭘까요?
맞아요. 피읍과 쌍비읍입니다. 이렇게 안울림 소리, 즉 자음을 소리낼 때 공기끼를 막았다가 한꺼번에 팍 터트리는 소리를 뭐라고 한다? 파여름이라고 한다. 자음 19개 중에 파여름은 총 9개다. 기역, 디귿, 비읍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들의 다정한 친구들이죠. 두 번째, 안울림 소리 소리내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그림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파여름하고 약간 달라요. 자, 파여름은 완전히 막았다가 팍 터졌는데 얘는 지금 공기끼리 커다랗다가 가느다랗게 변해서 공기끼리 좁아진 느낌이거든? 자, 좁아지면 어떻게 될까? 넓은 데서 좁아지게 되면은, 좁히면은 공기의 양은 똑같은데 길이 줄어들었거든? 그러면은 거기서 바람이 더 거세지겠죠. 이 소리라는 것도 공기끼리 작아지면 공기의 양은 같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게 세지면서 이게 마찰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찰이 일어난다. 마찰이라는 것은 이렇게 닿는다, 이렇게 스친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완전히 차단되진 않아요. 살짝 공기끼리 열려있고 그 좁은 틈으로 마찰이 마구마구 일어나는 소리가 또 있거든요. 통로를 좁히고 마찰을 일으켜내는 소리, 공기끼리 완전히 차단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아까 파열음처럼 막았다 팍 터지는 게 아니라 공기끼리 좁아져서 좁은 틈으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 그걸 우린 마찰음이라고 하는데, 자, 어느 소리가 있냐면 기역, 디귿, 비읍 빼고, 자, 스, 자, 시옷이에요, 시옷. 시옷을 소리낼 때 여러분들 혀끝이 윗잇몸 쪽으로 가는데 약간 틈이 있죠. 완전 막진 않아요. 그래서 공기끼리 좁아지면서 거기서 이 소리가 바로 뭐냐면 마찰이 일어난 소리거든. 이게 바로 마찰음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예전에 선생님이 소리 나는 위치로 자음을 구분할 때 목청 소리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목청 소리 뭐였어요? 히읗이잖아. 히읗은 목청에서 소리가 나는데 선생님이 근육을 긴장을 하면 이게 공간이 좁아지면서 그 좁아진 공간 속에 공기가 마찰을 일으키는데 이 성대에서 마찰을 일으켜서 소리가 나는 목청 소리가 뭐라 그랬어? 히읗이라 그랬지. 이 히읗이 바로 마찰이 일어나서 나는 소리입니다. 시옷과 히읗의 공통점은 공기끼리 완전히 차단되진 않고 나오는 구멍이 좁아지면서 그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는 소리다. 자, 시옷과 히읗입니다. 자, 시옷하면 다정한 친구 딱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쌍시옷이죠. 스, 흐. 얘네들은 마찰음입니다. 자, 안울림 소리, 소리내는 방법으로 자음 나누기 세 번째 방법은 그림을 좀 볼까요, 여러분들? 자, 그림 보시면 이건 또 특이하네. 이상하네. 큰 공기끼리 있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큰 공기끼리 있었는데 막았다, 그죠? 한번 막았어요. 여기서 완전히 차단됐어요. 그런데 차단된 채로 팍 터지면 파열음일 텐데 얘는 구멍이 작아졌어요. 뭐처럼? 마찰음처럼. 그치? 마찰음처럼 공기끼리 작아졌기 때문에 얘는 파열음과 마찰음의 성질을 플러스한 겁니다. 두 개가 합쳐진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음운이에요. 다시 팍 터지는 파열음과 그리고 공기끼리 좁아지면서 마찰이 마구마구 일어나는 마찰음의 성질을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자음이 있어요. 안울림 소리가요. 자, 뭔가 알아볼게요. 공기 흐름의 통로를 좁히고 마찰을 일으켜내는 소리. 자, 뭐냐면 기역, 디귿, 비읍, 시옷 빼야 되겠죠. 그리고 히읗도 빼야겠죠. 그럼 남는 거 딱 하나밖에 없네? 뭐예요? 지읒이죠. 자, 지읒 한번 소리 내볼 거야. 자, 지읒은 자, 센 입천장과 혓바닥이 닿아서 나는 소리인데 닿았다가 팍 터지는 게 아니라 자, 지읒을 소리 내기 위해서는 아이쿠, 이렇게 여기가 입천장, 이게
혓바닥이야. 이렇게 닿아서 소리가 나는데 파열음처럼 닿았다가 팍 터지는 게 아니라 한번 닿아서 공기끼를 차단하긴 하는데 공기끼를 살짝 열어줘서 마찰까지 일어나게 하는 소리예요. 지금 소리 내볼게요. 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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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츠, 즈. 이 세 소리. 이 세 소리가 바로 마찰과 파열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자음인데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가리켜 우리는 파찰음이라고 합니다. 안 울림 소리를 구분하는 방법. 소리 내는 방법으로 자음을 나누었을 때 세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한 번에 팍 터지는 파열음과 공기끼리 좁아지면서 좁아진 틈으로 마찰이 일어나는 마찰음과 세 번째는 공기끼를 차단했다가 살짝 열어주고 그 사이로 마찰까지 일으키는 파찰음, 이 세 가지를 지금 공부했습니다.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음은 소리를 내는 방식에 공기가 많이 있는 울림소리와 공기가 많이 필요 없는 누구로 바뀌었죠? 안 울림 소리로 크게 나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안 울림 소리는 자, 소리를 내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자, 울림 소리는 소리를 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코로 바람이 나오는 콧소리, 혀 양옆을 뚫려서 공기가 새어나오는 흐름소리, 유음, 이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파열음부터 보겠습니다. 자, 공기를 막았다가 무슨 말이 들어갈까요, 여기에?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다. 자, 자음 뭐뭐 있었어요? 세 개. 세 개 기억하랬어요. 한 번에 팍 터지는 거 세 개 뭐뭐 있었어? 기역, 디귿, 비읍. 이 세 명을 생각하랬어요. 세 개를. 그리고 얘네들은 항상 쌍으로 다니는 아이들 두 쌍이 더 있죠. 두 명의 친구들 더 있죠? 누굽니까?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그리고 자 거센 소리, 키읔, 티읕, 피읍이 있었습니다. 자, 마찰음은 공기 흐름의 통로를 좁히고 땡땡 들어갈 말 뭘까요? 미음, 치읓. 마찰이죠. 자,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 소리를 마찰음이라고 하는데 자, 안 울림 소리 중에 마찰음은 총 3개가 있었습니다. 자, 시옷과 쌍시옷, 히읗. 자, 세 번째 안 울림 소리. 공기를 일단 뭐 했다가 조금씩 뭐 하면서 그 사이로 통과시켜 내는 소리. 이게 뭐예요? 파찰음이죠. 공기를 일단 뭐 해야 돼요? 일단 막았다가 조금씩 좁은 틈으로 공기를 통과시켜서 마찰을 내는 소리. 자, 파열과 마찰을 합쳐놓은 파찰음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었죠? 지읒이죠? 지읒은 친구 2명 더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누구예요? 지읒, 치읒, 쌍지읒입니다. 공기가 많이 필요한 울림소리 볼까요? 자, 울림소리 4개밖에 없었다. 뭐, 무, 노람, 무, 으. 노람, 무 중에서 코로 바람이 나오는 누구? 비음. 자, 콧소리는 자, 뭐 있었습니까? 니은, 미음, 이응이었죠. 자, 이번에는 혀의 양옆으로 뭐를 내보낸다? 공기를 어떻게 내보낸다? 흘러내보내면서 나는 소리 유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흘려보내면서 나는 소리 딱 하나. 뭐였죠? 니을이죠.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수업을 할게요. 실제로 소리를 막 내면서 하니까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수업 시간이 훨씬 늘어나네요. 기억부터 다 소리를 일일이 내면서 여러분에게 수업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녹음 시간이 좀 많이 들어서 오늘은 여기서 그냥 끊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공부한 거는 자, 자음을 소리 내는 방법에 의해서 나눠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